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예방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병국입니다. 환경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전년도 지적사항은 처리 현황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요구사항 11건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조치 결과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 66건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배출부과금은 10개소에 4,4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장의 민원 접수 현황과 행정처분 세부 내역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2번 환경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환경민원은 생활쓰레기 관련 민원을 포함하여 348건이며 주요 민원으로는 건설 현장의 공사소음, 사업장 비산먼지, 악취 발생 등이며 그리고 생활쓰레기 처리 민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3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2회 부과하며 부과 대상은 2012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차량입니다. 현재 3,000대 대상이 됩니다. 24년과 25년 상반기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9,486건에 2억 9,276만 3천원이며 징수는 7,986건에 2억 4,922만 6천원으로 징수율은 82%입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7명에 4,449건으로 체납액은 2,354만 7천원입니다. 체납자 대부분은 폐업 또는 소재지 불분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4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삼척시 공원사업 내역입니다. 관내 주요 사업장에서 지역의 사회공헌을 위하여 출연한 기금과 기부금은 99억 8,090만 9천원이며 환경오염 저감 사업에는 311억 8,026만원으로 방지시설 교체, 세륜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주변마을 지원 사업에는 40억 453만 8천원으로 주변마을 발전기금, 마을 행사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5번 탄소배출 저감 추진 실정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제정하였으며 체계적인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추진하고자 24년도 11월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최초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정기관은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입니다. 향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6번 쓰레기 매립장 운영 현황 및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삼척시 위생 매립장을 포함하여 원덕, 근덕의 각 1개소 등 총 3개소의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15개 마을에 매년 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은 통신비, 상하수도 요금 지원, 마을 주민 수건 사업 등입니다. 다음 30페이지 7번 생활 폐기물 연료와 전처리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 폐기물 연료와 전처리 시설은 1일 실시통 규모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비는 연간 7억 9천만 원입니다. 2019년 9월 가동 개시하였으며 지난해 생활 폐기물 처리량은 16,720톤입니다. 최근에는 읍면지역의 가연성 생활쓰레기 반입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연료와 전처리 시설 운영으로 동지역 생활쓰레기는 95%가 연료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매립량은 80.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8번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 처리 시설 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를 포함하여 태백, 동해, 영월, 정선군 등 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주관이 되어 태백시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일 80톤 규모로 총 사업비는 294억 3,800만 원이며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우리시 분담금은 11억 8,3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의 4%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환경부와 재원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광역처리시설 준공 전까지 우리시는 음식물 폐기물을 전문 처리업체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9번 생활 폐기물 수지 운반 대행업체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지 운반 대행업체는 4개 업체로 선정 방식은 경장 입찰 방식입니다. 대행 구역은 동지역과 도계읍 공동주택 지역입니다. 대행 업체가 수지 운반한 생활 폐기물은 연간 11,000톤이며 수지 운반 대행비는 연간 16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 10번 환경미화원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시 환경미화원은 총 81명이며 대형 폐기물 및 음식물 수거에 17명, 재활용 선별장 및 매립장에 16명, 읍면 생활쓰레기 수거 및 가로청소에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분상 공무직이며 주 5.5일, 06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합니다. 토요일은 오전 근무만 합니다. 다음 35페이지 11번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89개이며 총괄 관리는 환경과에서, 시설 유지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화장지, 탈취제, 손세정제 등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도변 휴게소 화장실과 공중화장실 17개소에 대해서는 정밀청소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을 민간 합동으로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구 위원님. 네,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즘 뭐 깨끗한 산소 마시기 실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또 시민의 호흡권을 지키는 일로서 선택이 아닌 어떤 그 책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요즘 뭐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또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한 어떤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가지고 굉장히 뭐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아주 특별한 어떤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환경 민원은 발생할 수는 없으나 네.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예, 지역 예. 주민의 입장에서 방법을 찾고 또 네. 실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또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모든 환경 문제는 어떤 시민의 건강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질의하는 동안 다른 분들이 준비하시면 또 질의하도록 그렇게 연계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연료화 전 처리 시설 운영 현황에서요. 삼척시는 2019년부터 남산길 삼척 매립장 내 하루 70톤 규모의 연료화 전 처리 시설을 운영 중이고요. 전년도에는 연간 1만 6천여 톤을 처리하면서 전년 대비 18.1% 증가한 실적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현재 처리량 증가 추세에 비춰볼 때 시설 용량 증설만으로 지금 현재 1일 70톤에서 1일 100톤으로 지금 내역 연수 도래시 시설 용량 확대를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시설 용량을 증설만으로 장기적인 수요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향후 예상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 시 쓰레기 발생량이 그 읍면 지역을 포함하더라도 아직 100톤까지는 되지 않고 있고요. 70톤은 저희 그 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외에 읍면에서 나오는 일부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톤까지 늘리게 되면은 현재 우리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읍면 쓰레기까지 전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충분히 된다 이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쓰레기 처리 저기 폐기물 처리하는 게 매년 이래 늘어나고 있는데 일일 70톤에서 일일 100톤으로 용량을 중대한다 할지라도 확대한다 할지라도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수용이 되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예, 예.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 이 가능합니다.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 중설이 단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하여 국도비 확보나 민자 유치 또는 지방비 투자 계획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를 지금 다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저희가 이제 재활용 시설에도 한 200억 정도 들어가고 그 저희 시가 현재 문제를 안고 있는 거는 생활 쓰레기보다 이제 사업장 생활 쓰레기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마저 저희가 처리한다라면은 이제 100% 네. 저희 매립 제로를 만들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재원도 지금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와 협의 중이시다. 그러면 예.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래도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은 준비하고 계시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 위탁 운영 방식이 이제 처리 비용 절감 및 처리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자체적인 성과 분석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아울러 위탁업체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지금 우리가 이걸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환경과에서 이제 지도 점검을 나가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가시면서 뭐 느낀 점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탁 운영 업체는 현재 저희하고 4년 정도 하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처리 시설이 이제 70톤이라 이러면 보통 이제 그 50톤 내외의 처리 시설을 운영하더라도 좀 잘한다고 하는데 네, 이 업체는 지금 70톤인데 70톤 이상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업체의 그 효율성은 좀 검증이 됐다라고 보고요. 네, 네. 보통 이제 매립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톤당 17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네. 저희는 지금 처리비를 단가를 따지게 보면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저기 단가가 저렴합니까? 예,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간 위탁 이렇게 받으신 분들도 다른데 단가가 그런데 여기는 단가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뭐 회사에서는 뭐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네네네. 저희는 뭐 이게 계약이라는 거는 뭐 저희가 그렇죠. 평가위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한 8명 정도. 8분요. 예. 뭐 어떤 그런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그 복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뭐 업체하고는 원활한 어떤 그 소통을 하고 있어서 네. 뭐 어렵다는 얘기는 아직 없는 걸로 나오고 하여튼 자주 지도 점검을 좀 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연료화 비율이 95%의 높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단순한 소각 연료 전환을 넘어서 자원 재활용 재고나 폐기물 감량 유도를 위한 병행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공감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를 위해서 환경과의 어떤 정책적 보완 계획이 있는지. 지금 저희 시의 방향은 좀 옳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는 매립이 100%였는데 네, 저희가 지금 자원으로 순환을 했을 뿐 아니라 뭐 알다시피 저희 시에 이제 그 슈퍼빈이든 이런 그 해수 시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 저희 이제 선진 사례로 많이 견학을 오고 있는 네네.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어떤 방향성은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 처리 시설의 단순한 처리 용량 확대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생활 폐기물 감량에 대한 유도 정책을 펼치신다면 뭐 분리배출 강화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감축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강화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공감하시죠? 예. 네, 그래서 생활 폐기물 연료화 전처리 시설이요, 단순한 폐기물 처리 시설을 넘어서 자원 순환과 탄소 중립 실현에 기하는 기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환경과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라든가 또 처리 시설 성능 개선을 위한 어떤 그 기술 도입 정책 추진에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인철입니다. 그 요즘 제가 그 주말에 번개시장 앞에 가니까 냄새가 음식물 냄새뿐만 아니라 뭐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요. 산표 시멘트 주변에 그 블루파워 주변에 그 무슨 냄새요 그게? 지금 번개시장 쪽이라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쪽에 제가 한 2시간씩 근무를 서는데 냄새가 나고 이 호흡기가 이 상당히 장애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뭐 음식 저 악취라이리면 좀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데 뭐 그때 의원님이 전화를 주시면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한번 냄새의 원인을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타이어 냄새도 겹친 것 같고 음식물 냄새도 겹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여튼 이 플라스틱 냄새도 나는 것 같고 하여튼 2시간 동안 주말에 요즘 그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몰라도 어우 냄새가 나고 그 관광객들 그렇고 시민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산표도 뭐 역시 폐타이어나 뭐 온갖 쓰레기들을 그 시멘트 연료로 쓰고 있겠지만은 실제 뭐 아무리 고온으로 한다 하더라도 불연소가 됐을 때는 상당한 그 발암 물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또 환경부과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하고는 있겠지만은 진짜 심각하게 그 환경 오염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 그 블루파워가 지금 상업 가동은 안 하고는 있지만은 굴뚝 상단에 그 전기 응축 기술을 좀 적용해 갖고 연기처럼 보이는 수증기를 응축시키는 그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굴뚝에 연기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기처럼 보이는 수증기를 응축시켜서 그에 따른 발암 물질을 다 집진 시설로 잡아내는 그런 어떤 선진 기술들을 이제 산표도 마찬가지고 이제 블루파워도 마찬가지고 남부 발전도 마찬가지고 삼척의 주변에 이제 있는 발전소나 시멘트 지역들한테 공문을 다 보내서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이 불안한 어떤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한번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그 굴뚝에서 나온 배견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예. 겁니다. 배견의 문제는 사실 전국적으로 조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고 지금 배견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는 계절적으로 겨울철에 조금 나타나고 있고 요거는 기술적으로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은 못하지만 배견의 문제도 있고 좀 전에 그 번개시장의 악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저희가 이제 산표 주변에 그 24시간 그 측정하는 악취 시설도 있고 또 저희 직원이 사실 새벽 2시고 4시도 언제든지 나갑니다. 최근에 뭐 있었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직원이 그 한 보름 이상 그 매일 새벽에 나가서 이제 맡아봤는데 최근에는 좀 나지 않았었는데 의원님이 혹시 나는 시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나가서 한번 확인하는 걸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그거 좀 각별히 좀 신경을 환경 기준치야 지금 다 그 키른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환경 기준치가 상당히 완화된 부분들이 있다고 설령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시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냄새가 많이 나니까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그 저 뭐 배변 현상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극대화된 저감을 하는 게 현실적 사실 목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연구 중인 뭐 나노 필터나 뭐 플라즈마 분해 기술까지도 미세먼지까지 이제 잡아내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실험 중에 있는 거로는 알고는 있지만은 하여튼 그 최대한 그 차세대 필터로 이제 시민들의 건강과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 현상이 그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그 공포와 같은 그 증상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죠. 기존에 안 보던 그런 어떤 굴뚝의 연기들이 그런 어떤 그 날씨가 추워지면 수증기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하얀 백연 현상이 발생하는 거는 이제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친환경 발전소라고는 하지만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기업에서 좀 그런 기술들을 최대한 도입해갖고 수증기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들을 도입해갖고 좀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좀 기업에 좀 공고사항으로 공문을 보내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5분리에 보면요. 그 뭐라 대명에서 뭐 쓰레기 나오는 뭐 집화장인가 거기가 있나요? 5분리 그 남초등학교 뒤에 그 솔비치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데는 있는데 그 폐기물은 현장에서 바로 저희한테 들어와서 아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재활용 보관하고 있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뭐 조금 지역 주민들이 이제 뭐 약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산표 그 석탄 해놓는 시설이 저번에 이래 보니까 뭐 덮개도 잘 안 해놓고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 계속 그렇게 석탄 같은 걸 그냥 덮개 안 해놓고 그렇게 그냥 그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많은 부분은 옥내치장에 보관하고 있고 일부 그 45강구 자리에는 그 방진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적치를 합니다. 야적을 하면서 거기에는 또 경화제를 뿌린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는 그냥 덮개가 안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거기 이제 경화제를 뿌린 상태고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오픈돼 있고 그 뒤쪽은 지금 덮개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자주 보다 보면은 이 커버가 벗겨져 있는 부분이 갖고 이제 다툼이 있습니다. 그 회사 측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덮냐 이런 부분이어서 그건 저희가 조금 더 엄격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회사를 뭐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둘 것도 아닌데 그 석탄이 날려가지고 주변 지역에 그 옥상에 가보면은 아주 석탄 가루가 막 날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회사에서 좀 각별히 좀 지역 주민들한테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할 회사도 아닌데 그 완전히 그 석탄 그 연료 관련해 갖고는 좀 시설을 좀 만들어서 좀 먼지 그 석탄 가루가 안 날릴 수 있게끔 좀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싶어요. 하여튼 그것도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삼척이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조금 이제 산표 주변이 그 하여튼 뭐 세륜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그 회사 안에 뭐 도로 포장이라든지 기타 어떤 집진 시설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보완을 하려고는 노력은 하고는 있고 또 예산을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들여서 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순간 방심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열심히 진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은 더 좀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강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 그 남양동 19동 주민들 예, 그 예. 산표하고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협의는 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악취라든가 그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시가 뭐 전적으로 뭐 개입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그런 고통이 있거나 그런 생활 불편이 있으면은 적절한 수준에서 개입을 해줘야 돼요. 늘.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도관할 사업장이지만 도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합동 점검도 지난주에 했고, 그다음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 한 달간 지금 상주해서 악취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 환경 피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기업체에서도 마을 주민들한테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돼요. 예, 늘, 그건 늘 예, 그런 공감하고 거죠. 있습니다. 예.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과장님 쓰레기 매립장 광역화시키는 거 태백에 요물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거, 예, 예. 그 부분이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게 지금 사실 시작을 하고 나서 상당 기간이 경과가 돼 있는데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경석으로 돼 있어서 그 경석은 과거에 이제 폐기물로 처분되다 보니까 그 처리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집안 안정성의 문제도 있었고, 또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이제 재원에 대한 협의가 있는 과정으로 인해서 조금 길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태백시하고 이제 의견을 교환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착공이 되고 내년에는 뭐 준공이 된다는 그 답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늦어지면 2년 이상 늦어졌는데요. 예. 294억 총 사업비가 그래 더 증가되지는 않나요? 거의 지금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거의 예. 마무리됐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태백시를 포함해서 우리 삼척, 동해, 정선, 태백까지 영월까지잖아,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태백을 포함해서 이제 4개 시군 우리 들어가는데 저희가 한 총 사업비 한 4% 정도 부담하나요? 예. 그러면은 11억 한 11억, 예. 8천만 원 정도. 그 정도 부담하면 더 증액이 안 될 것 같나요? 예, 그거는 뭐 저희가 이제 더 부담을 안 하는 부분을 갖고 협의를 그 환경부와 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네. 환경부에서 그 정도를 수용하는 걸로 해서 저희 부담은 뭐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 요물골 태백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우리 음식물은 모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관내로 입찰이 나가가지고 부담금을 주고 판매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태백으로 다 갈 수 있나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용량이 예. 충분하나요? 예, 가능합니다. 5개 시군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그 쓰레기 매립장 우리 남양동도 있고 도계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고 지금 도계는 쓰레기가 반입이 안 되죠. 반입 중지를 전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도계 쓰레기는 지금 저희 지역으로 내려오고 삼척으로 있습니다. 예. 내려옵니까? 그리고 원덕이 있고 건덕이 있는데 이게 삼척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과장님 여름철 지금 우기철이잖아, 그죠? 만약에 폭우가 동반했을 때 거기에서 유입되는 침출수 그걸 담을 수 있는 그 침술수 용량이 충분하나요? 어떻나요? 충분하다고 봅니다. 충분합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 매립장이 상부 쪽에 있다 보니 집수 구역이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태풍이 여러 번 왔을 때도 보면은 저희 현재 유량 조정조라든가 뭐 시설에 현재의 시설로 충분했었던 걸로 보고 2002년 뭐 매미 루사 때도 그 수량이 있을 때 침출수 양은 뭐 크게 늘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폭우가 와도 예, 저 그렇습니다. 우수가 동반이 들어와도 예. 충분히 우수는 일단 배제가 되는 거고 그 안에 떨어지는 부분이 침출수로 전환이 되는데 저희 현재 시설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침술수를 처리시켜서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까? 저희 같은 따로- 경우 더 좋은 조건은 저희가 1차 처리하고 네.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또 연계 처리하고 있어서 좀 안전성은 뭐 확보가 됐다고 보입니다. 안전성은 이상이 없고 악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 안 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독에는 좀 뭐 매립이 안 들어가면은 침출수 부분에 대해서도 괜찮습니까? 독에 쪽에는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이제 매립장이 종료가 되고 한 30년 정도 관리를 해야지 되는 거라서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게 광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광지는 저희가 이제 국방연구원으로 지금 편입이 돼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운동 시설도 재활용하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침출수 부분이 이렇게 잘 감시가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국방과학연구소에 약간 들어가기가 좀 힘들잖아, 그죠? 힘들긴 한데 뭐 지금 거기에서도 저희 이제 당초에 했을 때 거기는 이제 운동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건물은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잘 되는 걸로. 왜서 말씀드렸냐면 과장님, 저 체육 시설을 다 지어놨는데 우리 시민들이 하나도 못 들어가 이용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방과학이라는 이런 연구 시설이라 해서 이게 민간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좀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그런 우리 그 광진의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 이외에 일부 거기에 시설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처리 시설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생각에 과장님 전처리 시설의 하루 처리 용량이 70톤으로 2019년도에 하반기부터 운영이 시작됐잖아요. 예. 동양시멘트, 삼표시멘트에서 20억을 투자했고 나머지 우리 기반 시설을 우리 시비가 투입을 해서 완료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그 민간 위탁 주고 있잖아, 그죠? 예. 읍면동에서 쓰레기가 들어올 때 과장님 가장 저는 뭐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연성 폐기물 그다음에 불연성을 어떻게 분류해서 가연성은 모두 매립이 안 되고 모두가 이게 전처리 시설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모두 우리 삼척 예를 들어서 삼척 매립장이든 건덕 매립장이든 원덕 매립장이든 들어오는 걸 어떻게 분류를 철저히 해서 가연성은 매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분류시킬 때 인원이 부족하면은 인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가연성은 전처리 시설로 들어와서 전부 다 처리해서 우리 삼표 시멘트로 또 원료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삼표 시멘트로 원료가 들어가면 삼표 시멘트에서는 유연탄이나 아니면은 폐타이어나 이런 걸 조금 줄일 수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환경적으로도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뭐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저희가 이제 선별을 해서 하고요. 매립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이제 그 환경 정책을 좀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의원님 생각을 저희 정책에 잘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전처리 시설이 만약에 하루 처리 용량이 70톤이었는데 그러한 가연성이 전부 우리 전처리 시설로 들어왔을 때 하루 처리 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계획을 수립해서 전처리 시설 용량을 더 추가로 여기도 나왔던데 100톤 이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목재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처리시설 공장 신축을 전에 삼표에서 한다 했다가 또 그다음에 뭐 개인 사업자로 바뀌나 했다가 했는데 그 진짜 과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목재 폐기물. 목재 폐기물요? 네. 목재 폐기물은 당초에 저희 쓰레기 매립되는 과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이제 연료로 전환하려고 근데 삼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표 보고 이제 목재도 이제 연료로 전환하는 걸로 협의가 진행되는 중에 그 지금 이게 바이오 매스를 만드는 이제 사업자가 저희 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목재를 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지금 파쇄하는 것보다 무상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무상으로 지금 그 업체가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표하고 진행했던 목재 파쇄기 사업은 뭐 더 나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소멸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운반해가지고 어디로 가져갑니까? 지금은 이제 강릉에 있는 지역에 가서 중간 처리를 해서 그게 경기도 포천에 있는 에너지 사업장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도 지금 목재도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데 저희 시는 이제 더 좋은 조건은 아무 처리도 없이 그냥 무상으로 그 원목의 형태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상당히 좋은 이제 조건이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폐수 분리화 작업을 앞두고 거기에 종사하는 환경 업체들이 이제 잘못하면 일자리를 다 잃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오폐수 문제는 내일 그 상하수 사업, 하수도 사업소에다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건 저희 영역이 아니다 해서 제가 답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백호입니다. 농촌지원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역사항 처리 현황 부서별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은 6월 20일 기준 집행률이 47.7%이며 신속 집행 추진 실적은 목표액 대비 달성률은 139%입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내역부터 마지막 19번 민원 처리 현황은 보고 자료를 대신하고 10쪽입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역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도기지역 폐강에 따른 농기 임대사업소 설치 농업환경 조성의 선제 대응 조치 요청 사항으로 현재까지 도기읍 늑거리에 2,539평방미터 규모의 이필지를 매입하였고 400평방 규모의 임대사업소를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인허가 등 행정조사를 7월 중 마무리하고 12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초 임대기계 구입과 근무 요원을 채용 배치하여 3월 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관리번호 1번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기술센터 내 연면적 1080평방미터 시설과 전문 인력 5명이 관내 농업인 농산물 부가치 창출을 위해 농산물 가공 시제품 개발 컨설팅과 제품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농산 가공 제품 개발, 땅콩 버터 등 16개 품목과 80여 명의 창업 코칭 기술 지원을 했으며 감자 식혜 및 소스 개발 등 2종 상권의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를 통해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막걸리 키트 등 농산물 가공 시제품 개발 및 창업 코칭 기술 지원, 새로운 가공 시설을 구축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농산물 부가치 창출로 판로 개척,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조직배양 우량종자 생산농가 보급 현황입니다. 주요 실적은 조직배양 기본 식물 마늘 등 2개 작목 10만 800여 점을 배양하여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마늘은 매년 1,350여 접, 대서감자 1,800kg 등을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조직배양 기본식물 2개 작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새로운 작물을 발굴하여 농가에 우량종자, 종고를 생산 보급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실증 시험 포장 현황 및 시설물 운영 관리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시험 포장 규모는 3.1헥타로서 14명의 공무직 기간제 인력으로 재배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19개의 시설 하우스와 1.4헥타의 노지 포장이 있으며 시설 하우스로는 강폭 하우스 7개동, 삼연동 하우스 1개동, 비가림 단동 하우스 9개동, 청년농 경영실습 스마트 임대농장 2개동과 농가 종자 생산보급용 작물 노지 포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주요 실증 및 재배 작목은 기후변화 대응한 망고, 한라봉, 파파야 등 아열대 과수 4종에 대한 실증과 마늘 등 조직배양 기본식물 생산 2종 5만 4천주, 국화 전시회 준비를 위한 조영작 등 3종 1,500점을 재배관리, 마늘농 재배관리 통해서 농가 보급용 증식 포장 1.5헥타를 재배관리, 지역적인 품종 선발을 위한 가수 4품종 12개 품종 196주를 실증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 적응성, 경제성, 경제력을 고려해 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농업인 전문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은 매년 초 농가들의 농업 설계를 위한 새 농업인 실용교육 30일에 2,769명, 농업인 전문가 양성을 위한 농업인 대학 4개 과정 137명, 신기술, 애로기술 보급을 위한 품목별 향설교육 10회 641명, 작년에 배운 농업인 대학 핵심 기술을 실습하기 위한 농업기술 실천 시범 4과정 81명, 그 외 신규 농업인 기초교육 및 가공 역량 강화 교육 8과정 107명 등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농업 신기술과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업인 대학 등 5개 과정에 대한 성과 평가, 요구 분석, 현장형 실용 교육을 통해 관내 농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농업 방향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전문 교육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15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국화전시회 개최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작년 제9회 국화전시회는 7천여 점의 국화전시로 관람객 약 10만 5천 명 추정, 문화공연 17개 팀, 농산물 판매 홍보 등을 통해 삼척의 가을 볼거리 자리매김과 주변 상가의 경제적 효과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고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추억거리 등을 다양하고 작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광객들이 삼척을 찾는 가을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 농기 임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근덕 등 4개 분소에 12명의 전문 인력으로 2024년도에는 임대농기의 86.688대로 1,143농가 4,952대를 임대 지원했으며 2025년도에는 현재까지 임대농기의 87.717대로 554농가 1,472대를 지원했으며 5번째 도계 분소 추진을 위해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도계 분소 신축 마무리와 농가가 필요하는 임대 농계를 확보를 통해 현장형 대농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7번 농기계 순회수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2개 팀 6명의 농기계 전문 인력으로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200여 회의 마을별 순회수리와 농기계 안전교육, 실습 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순회 기동수리 202회에 4,936대, 대형 농기계 수리비 지원은 214대, 트랙터, 콤바인, 조작 실습 및 교통 안전교육 6회 183명 등을 실시하였고 2025년도 현재 순회 기동수리 70회 1,517대, 대형 농기계 수리비 지원 61대, 교육훈련 3회 13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간제 공무직 급여 현황은 공무직 5호봉은
작년 연봉 기준 약 5천만 원 내외이고 공모지 27호봉은 작년 연봉이 6,400만 원 내외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양인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페이지나 13페이지 보면 초피를 시험하신다 했어요. 지금 초피를 해보셨어요? 아니면은 농가에 보급을 하려고 예정이에요? 아직 실증 단계에 있고 우리가 이제 여기 원래 이제 초피 같은 경우는 밭에서 재배는 하지만 원래가 이제 산 작물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이제 그 농가들이 그 많은 요구가 있어서 그 한번 실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초피가 가격은 지금 어떻나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가격 파악은 안 되는데 이제 이게 삼척관 내 초피가 네. 재배 면적도 많고 그 소득이 엄청 많이 되고 그 일본으로만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가격이 좀 들쑥날쑥하지만은 경제성은 좀 많이 있는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지금 저희들은 지금 마늘이나 예. 감자에 대해서 예. 많이 보급하잖아, 그죠? 예. 여기에 그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비탈진 면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피도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밭에는 거의 기르지 않았어요. 재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부 다 산에 깊은 계곡이라든가 산에 이렇게 초피가 많이 해서 이제 면 지역은 초피를 그래도 하던 분들이 집 둘레나 아니면 산에서 초피를 따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이래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가격 면이라든가 앞으로 이렇게 전망이 어떻는지, 만약에 경제성이 괜찮다고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우리 그 지역의 외곽 지역으로 초피를 많이 이렇게 보급을 해서 초피 그 시험 연구하시는데 이 가시 좀 없는 걸로 좀 하면 안 될까요? 이게 딸 때 가시에 많이 이렇게 찔려서 작업량도 많이 딸리고 이러는데 힘들고. 아무튼 그 관계도 한번 다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우리 네. 하겠습니다. 네. 뭐 가시 오가피도 예. 가시가 있는 게 예. 있는가 하면은 예. 가시 없는 것도 있고 드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초피도 가시가 좀 없이 초피 찔리면은 상당히 이렇게 통증도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시험을 잘 하셔가지고 농가에 많이 보급돼서 이런 부분도 크게 이렇게 일손도 많이 가지 않으면서도 만약에 경제성이 괜찮다면은 이것도 농가에 보급하는 것도 아주 좋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윤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정인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23쪽에 농구계 순회 수리센터 그 기간제 공무직 직원들은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데는 이직은 없습니까 요즘? 주기적으로는 좀 합니다. 다른 주기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최대한 뭐 여기 환경에 맞게 이렇게 좀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그 고급 인력들을 양성을 해서 또 다른 지역에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처우 개선을 해서 진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그 농기계 임대 사업소와 연계 갖고 그 자격증 시험 있잖아요. 네. 시험장 기능을 좀 확장을 해서 이제 실기 시험장을 농기계 및 중장비 이제 실기 시험장을 좀 유치하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뭐 지역 경기 부분들도 있고 또 관련 어떤 뭐 대학교가하고도 뭐 연계가 또 될 수도 있고 청년들도 그 기술을 또 배워서 또
또 나름대로 또 취업에 또 그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농기계 중장비 면허나 자격증 수요가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 그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고 실기 시험을 볼 수만 있다면 상당히 인프라를 형성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동해 지역에 그 이제 면허 시험장 일부가 있는데 산업 건설 기계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제 일단은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규모라든가 그 요구하는 그 인원들 그런 것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사항들을 한번 우리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한 과거에 한번 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이게 수익성이라든가 나야 되니까 어차피 운영하게 되면은 그런 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한번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한번 예. 그 지역에 농기계나 뭐 중장비 관련해갖고 그 실기 시험장 또 자격증 시험을 저희들이 유치하면 지역 경기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 좀 지역에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깊이 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도 계십니까? 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본 의원은 별도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우리 이번에 그 소중한 의견과 지적을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업무에 활용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기술보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고과장 이소영입니다. 기술보고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1건, 부서별 요구사항 6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통사항 1번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은 4월 30일 기준 14.12%이며 신속 집행 추진 실적은 6월 현재 목표액 40억 7,800만 원 대비 집행액 23억 4,900만 원으로 집행률 58%입니다. 공통사항 2번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내역과 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 관리번호 1번 유기농 연구교육관 운영 현황입니다. 연구교육관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임대형 스마트팜 및 농촌 보금자리 조성으로 사업비 5억 6,8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스마트팜 온실 3개동 모두 착공하여 현재 천창 개폐 장치 및 줄 기초 공사를 온실별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온실 3개동에 대해 올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연차적으로 시 운전 후 완공 및 입주 청년 모집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농촌 보금자리 조성은 올 2월 농촌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 및 힐링타운에 14,000평방미터의 사업 부지를 확보하여 현재 토목, 건축 등 실시 설계 중입니다. 향후 분야별 설계도서 검토 보완 후 7월 상순 건축 허가 신청과 농식품부의 시행계획 승인 이행 후 9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9.3헥타의 산양 농촌 체험마을 운영관리 사업으로
2년간 사업비는 5억 6,5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약 3천여 명이 방문하여 560여 객실을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농산물 수확 체험과 시설 환경 개선 등으로 방문객이 안전하게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친환경 유기농 재배 시험 연구포 운영 현황입니다. 친환경 및 일반 농업 재배 기술 개발과 농어민이 희망하는 우량 종묘 보급으로 2년간 사업비는 6억 1천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우량 종묘 농가 보급 등 9개 분야의 마늘 등 30여 종 작물의 시험 재배와 품종 비교 전시포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신소득 작목 시험 재배와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을 통해 농가에 확대 적용하고 친환경 아쿠아포닉스 순환시설을 이용하여 농수산 적용 순환농법을 정립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종합검정실 진단실 운영 현황입니다. 친환경 인증 등에 필요한 토양 검정과 가축 대비 부숙도를 측정하여 분석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2년간 사업비는 5억 3,9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토양 분석 3,700건과 대비 부숙도 검사 81건 등 경정 농가와 축산 농가의 신속한 검정 결과를 통보하여 농어민이 적정한 비료를 사용하여 토양 환경과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노후 토양 분석 장비 교체로 분석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유용 미생물 배양 및 보급 실적입니다. 미로 등 2개소 미생물 배양 센터에서 농업용, 축산용 유용 미생물 생산 보급으로 2년간 사업비는 2억 2,3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고초균 등 5종의 유용 미생물을 생산하여 700여 농가에 6만 8천 리터를 공급하였으며 축사, 악취 저감, 퇴비 부숙 촉진 및 작물 생육 등 농어민의 영농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유용 미생물을 적기에 생산, 농가에 공급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끝으로 관리번호 6번 신소득 작목 육성 및 판로 개척 현황입니다. 삼척 지역에 맞는 유망 신소득 작목 발굴 육성 및 농가 기술 보급으로 2년간 사업비는 17억 9,2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14헥타에 고냉지 배추 연작지에 대체 작목 생산을 위한 생력화 장비 보급과 딸기 육묘 및 시설 채소 안정 생산 기술 시범 1.75헥타에 딸기 삽목묘 대량 증식 기술과 고온장애 예방용 포그 냉방 시스템을 보급하였으며 식량작물 분야 4개 사업 457헥타에 노동력 절감 기술 적용과 정보 보급종 및 국내 육성 우량 종자 13품목 78톤을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원예작물 분야 사과가원 5개소 0.9헥타에 다축 수영 보급 기술 체리 품질 관리 3개소 0.2헥타에 비가림 시설 보급과 사과 신선도 유지 및 이상기후 등 냉해 예방 기술 보급 68개소 90헥타와 식량작물 분야의 수수 12.5헥타, 들깨 등 43.2헥타의 고냉지 대체 작목 및 국내 육성 신품종 조기 확산 실증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15페이지 보면 딸기 육묘 보급이 있어요. 그죠? 네, 있습니다.
이게 하장면을 과장님 이렇게 다녀보면 하장면이 우리가 딸기를 생산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약 한 17개 농가 등록이 된 게 몇 농가예요? 총 저희가 파악하는 농가는 18농가에 18농가에 6.4헥타 6.4헥타, 6.4헥타를 예, 겨울 딸기, 여름 딸기만. 여름 딸기. 네, 맞습니다. 한 뭐 많이 이렇게 재배가 되잖아, 그죠? 저는 뭘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딸기 육묘가 외국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 가을 되면 들어오죠. 아닙니다. 언제 봄 2월 1, 2월 경에 들어와서 식재가 되고요. 4월부터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면 예. 더 빨리 들어온다고 합니다. 예, 예. 와서 예. 어디다가 저장을 하냐면 급냉을 시킨답니다. 네. 냉동. 저온 조장. 저온 저장이 예, 아주 예. 급냉을 완전히 급냉을 시켜서 네네. 또 2월 달 되면 당해연도 2월 달 되면 꺼내서 이제 녹여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식재를 하는데 이게 외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육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독점이다 보니까 가격도 상당히 500원에서 6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이래서 하장이 과장님 네. 딸기를 육묘를 한번 생산하는 걸 런너라 그러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딸기가 어미 딸기가 커서 줄기를 뻗어가지고 그게 런너인데 이렇게 새끼를 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그 런너가 나오면서 거기 자라면서 그 포토에다가 이제 육묘포트. 그 육묘포트에다가 예, 식재를 해서 네. 또 나오면은 또 런너 나오면은 포토 놓고 한 3개 내지 5개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봐요. 런너가. 이런 부분을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전에는요 여름 딸기 재배 농가가 육묘를 네. 시도를 했었는데 네. 작년에 저희가 겨울 딸기는 삼목묘라 그래서 지금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태의 그 삼목묘를 생산을 작년에 실증 시범을 들어갔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여름 딸기가 아니고 겨울 딸기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삼목묘를 진행하게 되면 네. 자가육묘의 이제 묘 구입비라든가 노동력이 절감이 돼서 이게 겨울 딸기든 지금 여름 딸기든 조금 더 실증 시범을 확대할 예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과장님 이제 말씀하시는 걸 잘 이렇게 보급해 주시고 저는 딸기를 이렇게 딸기 하우스에 이렇게 들어가면 지난해도 그렇고 딸기가 이제 기형이 이렇게 생기고 날씨도 이제 하장면 같은 데도 이제 온도가 많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30도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딸기 하우스 내에 이제 수정벌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수정벌도 상당히 비싼데 그 수정벌이 날씨가 뜨거우니까 아예 얘들이 이게 딸기 꽃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과장님. 네. 그래서 이게 수정이 제대로 안 돼 그렇는지 아니면은 정말 온도가 높아서 이게 딸기 재배에 적합하지 않는지 전적으로 기형이 다 생겨가지고 올바른 딸기가 그렇게 많이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걱정인데 과장님도 혹시 그런 걸 파악하셨나요? 네,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1.65 헥타 정도 10개소에 그 냉방 그러니까 기온 저감 장치라고 그래서 포구 시스템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온도가 높았을 때 가동이 되면 몇 도 그 정도 낮출 수 기온이 있어요? 한 7도에서 8도 정도 저감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온성 작물인 딸기가 20도 내외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작년 7월 말경 같은 경우에는 하장 지역도 30도가 높았기 때문에 기형 발생률이 높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정벌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게 되면 당연히 이제 활동을 잘 안 하게 돼서 기형과가 아마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장치인데요. 그러면 온도를 그렇게 온도가 상당히 높을 때 그렇다고 연료비가 비싸가지고 에어컨 시설을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워낙 면적이 넓으니까 그래서 전기료를 뭐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시스템을 갖추면 그게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작년에 10개소에 네, 저희가 2억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자부담 3천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2억 사업으로 한 농가에 총 사업비가 1억 정도 들어가는데 10개소에 2억. 10개소에 2억. 예. 그러면 약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정도 들어가는데 네. 자부담이 30%예요. 자부담이 자부담이 하여튼 있어요. 예, 있습니다. 부담이 많이 가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네. 않아요. 네. 500만 원 정도. 네, 들어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런 보급을 꾸준히 좀 할 수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온도가 막 들쭉날쭉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딸기를 딸기 육묘를 그렇게 많이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재배를 하는데 한 해 농사가 좀 이게 기형이 그렇게 많이 발생해서 생산량이 떨어지고 그죠? 이러니까 농가 소득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술 보급도 하고 그다음에 딸기 육묘를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 또 재배를 해봐서 온도에 맞는 그런 딸기 육묘를 농가에 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농가에서 지금 현재 런너로 육묘를 하는 농가는 그런 걸 어떻게 적절하게 잘 되는지 한번 지도 감독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잘 하겠습니다. 한번 하장면 이렇게 딸기 장목반 있잖아, 그죠? 네, 있습니다. 가셔가지고 한번 둘러보고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해서 하셨으면 좋을 듯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 10페이지에 유기농 연구교육관에서 그 임대형 스마트팜에 좀 관심을 보이는 청년 농들이 좀 있습니까? 현재는 작년까지 저희 그 교육을 좀 받고 싶다고 하는 그 청년 농인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스마트팜이 지금 지어지고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전국에 있는 혁신밸리라든지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교육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전국에 총 홍보를 몇 할 명 예정입니다. 모집입니까? 저희가 26명입니다. 26명. 예. 그러면은 팀별로 구성이 되고요. 한 팀에 3명, 2명에서 3명이 구성이 돼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 스마트팜 조성 사업 준공이 4월에 되는데 좀 청년농들이 미리 와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몸을 좀 푼달까요? 그 현장도 둘러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숙소 준공이 늦네요. 네. 예, 그래서 뭐 넣는 거 뭐 좀 빨리 지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이건 좀 어떻게 행정상으로 좀 그게 안 되면은 그 호산 지역의 원룸 같은 걸 좀 알선해가지고 그 청년농들이 미리 와가지고 4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뭐 2월 달이나 미리 와가지고 그 현장 여건도 파악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인철입니다. 그
유기농 연구 교육관 그거 낙석 떨어지는 거는 뭐 문제 없게 해놨나요? 그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요. 저희가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 그 예산 확보 때문에 협의는 하는 중이고요. 그 건물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가 21년도에 평가로 보강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 그 사고 난 다음에 또 후회하면 안 되니까 예. 예방 차원에서 좀 그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일쪽에 보면 시스트 선충 관련해 갖고 이게 보니까 국비 도비 국비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태백 같은 경우는 지역 업체에 다 했네요. 태백시 같은 경우는 지역 업체에서 다 어떻게든 금액을 뭐 5kg씩 이렇게 나눠서 하고 이래갖고 지역 업체에서 다 이 수주를 했단 말이죠. 근데 왜 우리 지역은 지역 업체를 안 했나요? 올해 시스트 선충 방제가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농약 보급 말씀하시는 거죠. 위탁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그 태백은 왜? 그래 위험 부담을 안고 저희도 확인을 했었고요. 그게 왜냐면 태백은 뭐 6억 넘는 예산인데 예. 지역 업체에서 예. 그 위험 부담을 갖고 했다고요? 그러면은 그 저희가 태백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럼? 그 사업 설명을 할 때 이게 지침상에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올해 방제가 바뀌어서 저희도 그 방법을 좀 협의는 했었는데요. 민간 위탁을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찰을 띄워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계속 농진청에 매뉴얼을 좀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농- 그 하여튼 지역 업체 참여가 제한을 안 한 데가 있고 또 제한을 한 데가 있는데 하여튼 그 뭐 국비 도비라 하더라도 지역 업체들이 지금 다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맞습니다. 태백시는 지역 업체를 제한하지 않고 지역 업체가 하고 뭐 다른 지역은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지역 업체가 또 제한이 되면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업체들 입장에 봤을 때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의원님 그 지역 업체를 제한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입찰 공고를 띄우면 거기에는 농협도 들어올 수 있고요. 아니 다 그러니까 무슨 합니다. 얘기인지 예. 다 아는데 예. 아는데 지역 업체 관련돼서 그러니까 내년도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하여튼 내년도에는 지역 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전반적으로 이 물품 구입도 보면 뭐 거의 삼척시에서 한 것들이 보면 거의 없어요. 업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으면 지역 업체에서 해야지 왜 자꾸만 다른 데 줍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 바사미드도 뭐 양구 양구나 어디나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불공정 거래했다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그래 저번에 언론에서도 한번 봤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뭐 수의계약권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뭐 단가가 맞지 않다 하더라도 지역 업체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신경 좀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지역 업체에서 하여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6억 이런 금액들은 사실 엄청난 금액들이거든. 이런 것들이 지역 경제 지역에서 이런 금액들이 회전이 된다면은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좀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강호 의원입니다. 제가 그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 사업 초창기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스마트팜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좀 관심을 보이는 청년 농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네. 교육 시키는 걸 교육이 1년간이잖아요. 거의 20개월. 20개월이잖아요. 혁신밸리에서 20개월 그죠? 공부를 하고 예. 저희한테 제가 지난번에 괴산의 젊은 부부가 스마트팜 농사 짓는 걸 TV에서 봤어요. 계산이요. 예, 네. 괴산에서도 그런 걸 보면서 실제 우리가 시비를 200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 국비까지 해서 하는데 삼척시 출신의 우리 청년농이 이런 농사를 짓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네. 물론 인구를 26가구를 청년 보금자리를 해서 인구가 뭐 유입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왕이면 삼척 시민이 농사를 짓고 삼척 시민이 다시 투자를 하고 또 인구가 늘어나고 또 소득이 생기면 더 좋잖아요. 그런 네, 관심을 맞습니다. 가지고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중에라도 몇 년이 지나고 나서라도 여기 농사 처음에 짓는 사람들이 모집이 안 돼가지고 남으면은 뭐 더 좋고가 아니고 네, 이순이. 뭐 하면 되고 또 나중에라도 다 모집이 다 되고 나서 몇 년 뒤에 농사를 안 짓고 난 떠나겠다 하면 그 사람들 자리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셔야 돼요. 아쿠아포닉스 실증 연구 그건 지금 해보니까 어때요?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어류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예. 그 배설물에 대한 안정화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안정화 시키는 게 좀 어려움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수산자원센터하고 지금 관련된 병해나 이런 사항들을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그리고 지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지금 부시장님 안 계시니까 인사를 담당하고 계신 자청정국장님, 위원장님, 자청정국장님 잠깐 답변 들어도 되겠죠? 예예예. 아니요, 그냥 앉아서 말씀하시면 돼요. 여기 국장님도 다 계시니까 소장님도 계시고 마이크 있어요? 예. 기술 보급과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센터 전체의 문제인데 어쨌든 센터로만 한정해서 보면은 간부 공무원이 지금 정직을 당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복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어떤 그 센터 전체 조직이 잘 융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뭘 하다못해 진짜 뭐 네. 아주 쉽게 뭐 진짜 회식 자리를 하든 뭐 그런 뭐 비관하게 하는데 그런 것 떠나서 단합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네. 조직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 것들도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부시장님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 고민하셔가지고 잘 융화가 돼가지고 또 센터 전체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네. 특별한 고민들 해가지고 그런 간부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고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늘 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하고 그다음 이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 가장 그 기술 보급과에서 핵심적인 사업이고 지금 심려를 기울여서 하는 사업인데 뭐 행정 절차 등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적기에 준공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현숙입니다.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5년 6월 20일 기준 집행률 55.2%이고 신속 집행 추진 실적은 목표액 대비 127.3% 집행하였습니다. 이하 공통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1번 삼척의료원 지원 현황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의 의사 및 간호인력 등 인건비 지원으로 총 16억 8,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료취약지, 의료안전망 및 응급의료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2번 보건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보건기관은 총 15개소로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6개소입니다. 진료는 의과, 한의과, 치과를 운영하고 물리치료, 임상병리 검사, 방사선 촬영, 재증명 발급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진료 등으로 24년 4만 1,045건에 6억 4,478만 4천 원이며 25년 4월 현재 12,456건에 3억 66만 3천 원입니다. 또한 진료의약품 구매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공개경쟁 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건강정보 제공 및 보건사업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고 맞춤형 진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3번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관리 실적입니다. 관리 대상은 총 284개소로 의료기관 50개소, 약국 25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209개소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도에 336개소 지도점검하였고 위반 및 처분 내역은 7개소이며 시정명령 5건과 업무정지 5일에 가름한 과징금 처분 2건입니다. 25년에는 99개소 지도점검하였고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의료기관, 약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마약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4번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 현황 및 지원 계획입니다. 심정지 등 응급 상황에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자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구입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설치 현황은 총 196대이며 의무시설에 102대, 비의무시설에 9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24년, 25년 각각 3대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관리자를 대상으로 AED 관리,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 실태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5번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 현황입니다. 25년 우리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17명으로 24년 대비 의과 2명이 감소되었고 보건기관의 의과 5명, 치과 3명, 한의과 5명으로 13명 배치되었고 삼척의료원에 의과 2명, 치과 2명으로 4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과가 미배치된 근덕, 노곡, 미로, 진면 보건지소는 한의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매주 수요일에 의과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병무청과 강원특별자치도 합동 복무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지역 주민들이 보건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6번 삼척시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추진 현황입니다.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과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2년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83억 9,400만 원입니다. 23년 7월에 건축기획 용역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하였고 23년 8월에 삼척시 건축계획 분야 전문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3년 10월에 설계 용역 제안 설계 공모 및 선정 완료하여 24년 5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4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25년 5월에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및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 관리에서 지금 여기에 이제 부당 이득 관련해서도 지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당 이득이라 그러면 어떤 부분을 병원이나 약국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 보건소 자체에서 그런 건 없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의뢰가 오죠.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그런 게 발견된다라고 했을 때 행정처분을 저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24년도에 있었습니까? 의뢰한 게? 24년도에는 그런 위반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네. 올해도 없고요. 올해도 없습니다. 요즘 그 전 해년도는 있었습니까? 그 전에 몇 년 전에는 있었는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과다 청구된 부분들이 위반 사항에 있었던 병원 의료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럼 많이 좋아졌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없다는 것은 굉장히 좋아지고 나머지는 이게 자체적으로 이제 그 보건소 자체적으로 한 처분들이네요, 그죠? 도에서 이제 합동 점검해서 처분하는 경고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현장에 점검했을 때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로 민원에 의한 건가요? 24년에 적발한 거는 강원도 합동 점검에서 적발된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회 자동 심장 충격기 관련해서 지금 고장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수리라든가 보수 이런 것을 또 아니면 또 교체라든가 보건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설치한 그 업체에서 하나요? 저희가 그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 지원은 해주고 있는데 관리는 자체적으로 해당 하게끔 부서에서 관리하고 또 관리자들이 관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설치한 지 오래돼서 교체를 할 경우 있잖아요. 뭐 신제품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건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이게 통상 사용 기한이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의무 대상 시설은 이제 그 관리하시는 데서 하고요. 교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비의무 대상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지원해 준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이거는 어떤 시민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고 긴급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중보건 의사 관련해서 13페이지인데요. 지금 보건소 이제 민원실에 가게 되면 이제 직원이 친절하고 서비스 좋고 하기 때문에 또 특히나 그 한의사가 굉장히 그 유명세를 타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많이 오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많이 안 오시면 사실 힘이 덜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열심히 잘 해주고 이런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있나요? 저희가 공중보건 의사들에 대한 네. 진료 수당이 있습니다. 예. 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에 비해서 예. 보건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진료 수당을 뭐 한 10만 원 정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더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그 공중보건 의사들이 오셔가지고 본인 어떤 개인적인 이득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좀 더 추가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원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14페이지 삼척시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돼서 우리가 다시 이제 보건소가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기 시작했죠. 네. 예, 그래도 외부에 나와 있다가 다시 복귀를 하고 1년 넘게 넘은 시간 동안 했는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83억 정도 예산 투입되고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 또 뭐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추진의 목적은 에너지 성능 향상, 효율 개선 이렇게 또 진료 환경 개선 사업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그 전보다 많이 이렇게 축소가 됐나요? 네, 저희가 그 보건소가 3월 말에 청사로 복귀해서 지금 4월, 5월 2개월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사용량을 보면 전기 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근무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민원인들도 진료 환경 개선 때문에 크게 만족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지금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40% 절감이 되었는데요. 여름철이나 겨울철 냉난방기를 가동하게 되면 5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효율이 좀 많이 좋아졌네요. 좋아지고 어쨌든 우리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효율도 효과를 보고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를 해주시는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도 이렇게 방문해서 진료받을 수 있게끔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거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에 민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민원이 있어서 거기 마지막에 민원 또 소음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위치가 처음에 그 전에 얘기했듯이 그 에어컨이나 실외기의 위치가 조금 더 안쪽으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이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법적 기준치는 소음 기준치가 데시벨이 좀 낮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선제적 대응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좀 거기에 대해서 소음을 이렇게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에는 초과되는 일이 없지만 그리고 사업장으로서 저희는 대상 시설도 아니긴 하지만 주민들의 그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고자 방음 패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예산 관계상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작지만은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게 있으면 환경 개선을 좀 이렇게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삼식시 보건소 잘 운영하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친절과 봉사의 정신도 이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이강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건강센터가 관련해서 어느 과죠?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따 거기 물어봐야겠고.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의료원 지원 현황에서 사업 내용이 7개의 사업을 해서 공공 보건의료 분야에서 인건비 지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업비는 19억 8,400만 원이고 국비가
2억 5천만 원, 도비가 4억 8,400만 원, 시비가 12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진 실적에서 보면은 분만 취역지 지원 사업에 3억 원이 추진 실적이 있는데요. 예산 지원 세부 현황에서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란 산부인과 인건비 지원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운영비입니까? 예, 산부인과 그 의사 2명하고 간호 인력 6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아, 인건비 지원입니까? 네. 이거 언제부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할 수 없으나 10여 년 지속적으로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좀 밑에 있는 사업을 보면은 보건의료복지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사업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그래서 2,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반기에 지원되는 금액이니까 연으로 따지면 4,400이 되겠죠.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사실 조금 생소하기는 해요. 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사업은 의료원을 중심으로 환자들이 퇴원을 하거나 했을 때 보건이나 또는 복지 서비스가 필요할 때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지금 이 사업에 이렇게 인원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주로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원스톱 그 지원 사업인가요? 어떻습니까?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네. 이제 일반인도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 그거를 좀 이제 설명해 주세요. 환자들이 퇴원할 때 네네. 뭐 보건 관련해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보건소에 연계해서 방문 건강 관리가 필요하거나 뭐 이럴 때 연계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네. 주로 이제 대상이 취약계층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이 간호사가 봤을 때 너무 어려운 환경인데 어떤 그 도와줄 수 있는 본인들이 그 당사자 본인이 그런 어떤 연결 통로를 몰랐을 때 네. 우리 간호사가 사회복지사한테 이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사실 잘 몰라요. 이런 부분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건소로 연결됐다 치매 같은 이제 그 가족들이 약간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치매의 어떤 그 전조 증상이 보인다 하고 고민을 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또 얘기해서 사회복지사가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를 연결해서 신경외과로 또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잘 몰라요. 네, 적극적으로 예, 홍보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대상자들이 잘 모른다는 사실.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삼척의료원을 방문하셔서 사회복지사나 담당 사회복지사, 담당 간호사를 만나서 이런 부분이 계속 활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이런 지원 사업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거 한번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 지원 사업에 1억 7천만 원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보호자 없는 병실은 한 3억 4천 정도 가까이 된다 이렇게 봐야죠. 3억 3,800. 그러면은 보호자 없는 병실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몇 명, 몇 실로 돼 있나요? 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금 5인실 기준 2개 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인실을 기준해서 2실이 이용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예, 10명 운영됩니다. 예, 10분이 이제 들어가셔서 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사람들이 대기자가 많습니다. 대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어려운 분들한테 또 간병인들이 이렇게 또 몇 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관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키워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삼척의료원 이전 시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사업이 좀 증대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한번 사전 조율을 좀 해보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멘트 상생 기금으로 이게 이 보호자 없는 병실은 저소득층이지 않습니까? 네. 일반인들이 간병인비가 사실은 굉장히 병원비보다 간병인비가 보호자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으로 되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인 하루가 12에서 15만 원 정도, 저는 거의 15만 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을 느껴서 산표 시멘트 상생 기금에서 이제 그 유료 공동 간병인실에 대한 부분을 3억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 시멘트 상생 기금 3억 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삼척의료원에서 네. 그 건강보험 대상자를 대상으로 요것도 마찬가지로 10병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인실 두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실이 이용되고 있다. 예. 그리고 1인당 이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간병비 15만 원 정도를 1인당 3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1인당 3만 원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인으로 간병인을 쓰면 15만 원을 써야 되는데 1인 3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산표 시멘트 상생금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또 이제 삼척의료원에서 유료 공동 간병인실을 운영하는데 이 부분이 산표 시멘트 상생금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또한 삼척의료원이 이전할 때 이 부분도 한번 조율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 삼척의료원이 이전 신축이 2026년 2월 정도가 되면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완공이 되면 이제 병상 수가 지금 현재 148병상에서 250병상으로 확대가 되고 또 진료 과목도 14개 진료 과목에서 향후에는 19개 진료 과목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삼척의료원하고 또 강원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그 인공신장실 운영이라든지 또 보호자 없는 안심병동 운영 등 이런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확대가 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삼척의료원이 지금 공정률이 한 52% 되고 내년 2월에 준공이 돼서 내년 3월에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사전에 이런 좀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조율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좀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면 소아과 야간 진료 기능 보강 사업에 도비 4,500, 시비 1억 500에서 1억 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이 없어요. 물론 그 이유를 보니까 아직도 소아과 전문의 구인난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급한 소아과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응급실에 왔을 때 그 처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잘 처치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 시에는 현재 소아과 의원이 2개가 있습니다. 그 평시에는 소아과 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18시 이후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했을 때는 삼척의료원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 응급 환자는 삼척의료원 응급실에서 지금 처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가 없더라도 이제 소아들이 응급에 대한 사항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사실 삼척의료원은 우리 지역 유일의 공공종합병원이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분만 취약제 해소라든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라든가 다양한 공공의료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삼척의료원이 이전할 시에 혹시나 그 호스피스 병동
이런 부분도 저 신설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삼척의료원과 협의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네. 저도 이제 우리 시가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이제 조율해 봤습니다. 네, 만성 질환자를 위한 그 병동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병동도 10병상 정도는 항상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삼척의료원이 지역 공공의료원이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협력과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정책과가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